여러분 안녕, 가스목입니다. 자, 유평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아주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가 좀 일반적으로는 좀 평이한 문제가 많았고, 3점짜리라고 냈는데도 굉장히 쉬운 것도 있었고, 또 이제 2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었고, 한 두 문제 정도는 이거는 너희들 꼭 틀려야 돼. 만점자를 안 내놓을 거야 라고 평가원에서 생각하고 낸 문제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아마도 예언 하나 하자면 6평이나 수능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6평이죠. 이게 9평이나 수능은 아마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6평을 보면서 너무 외울 게 많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없었나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지구과학이 너무 지엽적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심화 개념에서 그런 것들까지 다 달아주는 1등급을 노린다면 그럴 필요가 있을 텐데 나는 1등급을 안 맞아도 돼요 선생님. 2등급이나 3등급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등급이 2, 3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점수 올리기 좋은 그런 문제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과학이. 요번에 보고 선생님도 깜짝 놀랐는데 조금만 더 하면 쭉 성적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어느 지층의 퇴적 구조에 대한 학생 A, B, 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특징이 층리가 평행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져 보인다 그랬습니다. 사층리죠, 사층리. 사층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이나 바람이 우리가 사층리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이렇게 밑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라서 물이나 바람이 부는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학생 A가 하는 얘기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 맞는 얘기고요. 물결명의 흔적 연흔입니다. 연흔. 얕은 물가였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아마 층리면을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 개념 할 때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걸 가르쳐 줬었죠. 퇴적암이 층층이 쌓이는데 한 층 쌓이고 그 위에 또 다른 층이 쌓이고 그때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이제 단면이고요. 요거 층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층층이 쌓이는 게 층리. 아래 하나 더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쌓이겠죠. 이게 층리고 층리면이라는 거는 여기가 층리면인 거죠. 그래서 이 사층리는요, 단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층리. 또 단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점이층리가 있습니다. 아래는 입자가 크고 올라가면 입자가 작고, 아래는 입자가 크고 올라가면 입자가 작고. 그 점이층리는 여기서는 그냥 입자가 작은 것들만 보인다거나, 여기 잘라보면 큰 것들만 보인다거나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연흔이라든가 아니면 건열이라는 거는 단면도 이렇게 나타나지만 층리면에서 이렇게 이 물결 무늬가 쭉 나타나잖아요. 건열도 마찬가지. 이런 무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건열은 이 부분을 층리면이라고 하거든요. 층리가 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층리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이 면을 사진을 찍은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학생 B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학생 C는 왜 안 될까요? 주로 여감층에서 여감은 이제 모래와 자갈과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건데 자갈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퇴적이 잘 안 돼요. 이건 이제 주로 모래가 이제 잘 퇴적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진흙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그런 거 퇴적이 되는 거고, 자갈은 크니까 이런 거 잘 안 나타나겠죠. 학생 C는 잘못된 얘기를 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다는 습곡 포획 전리로 순서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했는데, 가는 뭐 그냥 보니 습곡이에요. 그 전리 중에서도 주상 전리죠. 그 다음에 다는 포획인데 포획, 이 A를 뭐라고 불러요? 이 A 같은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획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 가는 나보다 깊은 곳에 형성되었다. 그렇습니다. 습곡이 깊은 곳이에요. 왜일까요? 지면 부근은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지층이 딱딱하게 굳어졌을 때 지층이 힘을 받는다면 부서집니다. 단층. 그 다음에 주상절리 같은 건 마그마가 지면에서 빨리 식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주상절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표면, 면 부근에서. 저 지하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지구 내부가 뜨겁기 때문에 압력을 받으면
말랑말랑해져. 뜨거워서 말랑말랑해진 상태의 지층이 압력을 받으면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습곡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습곡은 좀 깊은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은 맞는 얘기거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니은, 나는 수축에 의해서, 이건 너무 많이 했습니다. 빠른 냉각에 의한 급한 수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하는 거 했고요. 디귿곡이 볼까요? 다에서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포회감이 먼저 생성된 거죠. 그죠? 원래 지층의 빈틈인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뜨거운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다. 압력 때문에 이런 데가 이제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지층이 부러져서 여기 돌멩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그마는 이제 나중에 이걸 다 이제 관입한 다음에 식었죠. 그러니까 생성 순서는 원래 있던 지층이 1번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지층이잖아요. 옆에 있는 원래 있던 지층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그마가 나중에 생긴 거죠. 포회감이 먼저, A가 먼저인 거죠. A는 B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디귿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좀 쉬웠을 거예요. 3번. 별의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그런 대로 풀만 했죠. 돋보기를 좀 보여드릴까요?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보면 자, O, B, A, F, G, K, M인데 A형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A형은 수소흡수선의 색이 가장 세고 백색이면서 그죠? 온도는 한 10,000K 정도 되고 색지수가 0이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에 그리고 색깔은 흰색이고 청색, 백색, 황색, 적색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서 흰색별에서 A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H1 흡수선이 칼륨2 흡수선보다 칼슘2는 이쪽에 있죠. H1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H1이 훨씬 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나타난다. 기억 맞는 얘기고요. 칼슘 흡수선보다. 그 다음에 니은 보기. 주결성에서 B0형보다 표면온도 높은 별. 그렇습니다. B0보다 표면온도 높은 별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H1 흡수선의 세기는 그거보다 낮은 별 A형에서 제일 강한데 니은은 땡이고요. 태양과 강도가 같고 반지름이 작은 별의 칼슘 흡수선은 그랬는데 태양은 G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태양과 광도 같고 밝기 같은 거야. 근데 반지름이 작대요. 반지름 작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온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얘는 조그만데도 태양과 같은 정도의 빛을 내네? 아, 그럼 온도가 높은 거구나. 그래서 늘 이제 별의 크기는 온도의 제곱분의 루트인데 광도가 같아요. 근데 반지름이 작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커져야죠. 그죠? 이거 작으면 이거 큰 거고, 이거 크면 이거 작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온도가 높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작은 별에 그럼 G2형이 있어요. G2형이 이제 G형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G2거든요. G형인데 그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작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흡선이 작게 나타나야 되죠. 태양보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의 염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그랬어요. 염분이 34.5 PSU. 일단 34.5가 중요하고요. 처음에 이제 물의 염분은 이거였단 말이죠. 34.5. 그 다음에 이제 900ml를 만들고 300ml씩 나눠 넣고 증류수 100ml를 넣어 섞는다 그랬습니다. 증류수를 섞으면 염분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굉장히 낮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A는 염분이 굉장히 낮게 나타날 거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 10분간 가열을 증발시킨다. 물을 증발을 시켜버렸어요. 물만 나가고 소금은 남아있잖아요. 굉장히 짤 겁니다. 염분이 높게 나타날 거예요. 표층이 얼음으로 덮일 정도까지 천천히 일다 중간일 텐데 이게 좀 중요한 개념인 거죠. 비커에 염분이 34.5 pS의 물을 담았는데 그런데 이걸 얼려요. 그럼 이제 얼음이 때 어떻게 되냐죠? 굉장히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극지방에서 결빙이 일어나는 지역. 순수한 물만 얼고 소금은 빠져나온다. 그럼 염분이 34.5가 아니고 34.5보다 더 크게 되겠죠. 물만 뺏어간 거니까. 증발시킨 거랑 약간 좀 비슷한 효과지만 증발보다 좀 덜하잖아요. 증발은 그냥 물을 다 날려버리는 건데 이거는 살짝 얼음을 표면까지만 살짝 얼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이 디귿이 34.5보다는 염분이 좀 크겠다 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기억에서 이제 담수의 유입, 민물이 그냥 들어오는 거 A에 해당된다 맞는 얘기고, 니은 실험 결과 34.5보다 큰 값은, 그래서 니은도 크지만 증발시켰으니까 디귿도 큰 거다. 결빙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디귿, 난극 저충수가 형성되는 과정은 그런데 난극 저충수가 제일 무거운 물이잖아요. 결빙으로 얼어서 무거워서 가라앉는 거. C를 얘기를 하는 거죠. 디귿까지도 맞는 얘기구나 하는 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가와 나는 서로 다른 계절에 관측된 우리나라 주변 표층에리의 평균 속력과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였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이제 그림 가에서는요, A와 B의 이 해류의 속력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제 옆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난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구나, 우리나라의 북한인 데까지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C도 굉장히 세죠. 근데 이제 이쪽에 보면요, B는 비슷한데 B는 비슷해요. 근데 A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 난류의 흐름이 약해졌네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까지 갔었는데 난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계절, 추운 계절이죠. 난류는 더운 물이니까 더운 계절이면 난류의 흐름이 세질 텐데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면 기억 보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와나의 평균 속력 차는 해역 A보다 B에서 크다. B는 비슷한데 A가 좀 차이가 크게 나죠. 그래서 기억은 땡이고요. B에서 크다가 아니고요. 동안 난류의 평균 속력은, 그러면 여기는 A가 좀 그래도 B랑 비슷한데 동안 난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동해 쪽으로. 여기는 A가 속력이 느리니까 가가 더 크다 그래야 됩니다. 나보다 가가 빠르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해역 C에 흐르는 해류는 요거 뭐예요? 쿠로시오 해류죠. 이거는 뭐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맞았을 거예요. 쿠로시오 해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류 대순환 그럼 음자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는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쿠로시오 해류. 그래서 올라가면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그다음에 북쪽도 해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R 대순환은 일부이다.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워낙 많이 봐서 이거는 뭐 할만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 그림을 보고 요거까지 함께 같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열점이나 해령에서는 올라오는 곳이죠. 이렇게. 그래서 열점이나 해령은 여기 B 요거 해당하는 겁니다. 압력 감소로 현무암진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함수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여기 있는 게 녹는 거, 멘트에 녹는 거죠. 현무암진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익점이 낮아져서 CC 프라임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이게 현무암진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압력의 감소로 현무암진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올라오다가 대륙지각을 녹이면서, 그죠?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거잖아요. 대륙지각, 야, 나 뜨거운데? 막 계속 열어줘갖고 AA 프라임으로 유무암진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섞여서 여기서 나오는 건 현무암진. 현무암진 아니고 안산암진. 안산암진 마그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기역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섭입대에서 중간쯤에 유무암진 마그마가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현무암진 마그마가 생기는 거고요.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그럼 나에서는 뭐예요? 이 A에 속하는 거 요거잖아요. 요거. 상승해서. 열점이잖아요. 열점 하와이. B는요. 이게 안데스 산맥이죠. 해구와 나란한 습곡 산맥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안산암진 용암이 나오는 것.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기억 보기. 가에서 물이 포함된 암석의 용인곡선은 기역과 니은이다 그랬습니다. 요거 물이 포함되면서 용점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유문암이나 화강암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안에 함수 광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받게 되면 용점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용곡선이거든요. 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역과 니은이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B에서는 주로 현무암진 마그마가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육남질 마그마랑 섞여서 안산암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분출은 안산암질. 현무암질이 저 밑에 생기긴 하지만 니은 땡이고요. A에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주로 그런데 A는 열점이기 때문에 B, B'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해령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땡이고요. 답은 기역만 답입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대서양의 해저면에서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P1에서 P6 구간을 표는 각점이 연직 방향에 있는 해수면상에서 음파 발사여 드론드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대서양의 해저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대서양은 해령이 있죠. 해군 없어요. 대서양 해령밖에 없습니다. P1에서 P6로 가면서 사실은 이제 해령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초음파 쏘면 금방 갔다 오잖아요. 짧은 거, 여기 제일 짧죠. 아, P4, 너 해령 있는 곳이구나 하는 거 생각해 봐야죠. 그럼 됐습니다. 자, 기억에서요. 수심은 P6가 P4보다는 깊죠. 해령에서 멀어졌잖아요. 수심 깊은 거예요. 맞는 얘기고, 니은 P3, P5 간에 발산형 경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P3와 P5 사이에 해령이 있으니까 해령 발산형 경계잖아요. 맞는 얘기고, 디귿 보겠습니다. 해양지각의 나이는 P4가 P2보다 많다. 그래서 P4가 해양지각 생기는 곳이에요. 나이가 제일 어린 곳이죠. 디귿은 땡. 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8번을 좀 낚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워낙 잘 나오는 건데요. 이게 오답률 3이거든요. 낚였어요. 여러분. 낚였습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아예 선생님이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데 지금 중심별이 있고 공통질량 중심을 여기다 그려놨어요. 행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행성이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행성이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공통질량 중심을 가운데 두고 별은요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구에서 보면 별이 이쪽, 행성이 다가올 때 별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이건 뭐라 그래? 후퇴. 적색 편이. 파장이 길어져야 한다. 이거죠, 이거. 자, 기억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그랬는데 공전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행성이 여기 왔을 때 중심별이 일로 가면 중심별을 행성이 딱 가리죠. 즉 행성이 여기 왔을 때 중심별이 여기로 가면 우리가 보기에 행성이 중심별을 딱 가리잖아요. 중심별 일부가 안 보이게 되는 거. 식현상은 됩니다. 시선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행성이 A를 지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성이 A를 지날 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심별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후퇴. 적색편인데 청색편이 이거 많이 낚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행성이 가까이 오잖아. 행성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별을 보는 거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죠. 행성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중심별이 움직이는 걸 관측하는 거죠. 니은 땡이고요. 디귿 봅니다. 중심별에 아는 흡선의 파장 크기 변화는 행성이 A를 지날 때가 A' 지날 때 2배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일단 선 하나만 그어놓을게요. 선 하나 그어놓고 돋보기로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이 A를 지날 때 중심별이 우리한테 제일 빨리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온전히 중심별의 이동하는 속도가 우리한테 멀어지는 속도만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돋보기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쪽에다 선생님이 그림 그려서 설명할게요. 자, 행성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중심별은 온전히 멀어지는 겁니다. 이 속도가 이거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고요. 만약에 행성이 지금 여기 있다. 그럼 사실 중심별은 이쯤에 있을 텐데 이 각도가 30도.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요? 사실 말이죠. 여기 있을 때 온전히 중심별이 일로 갔다면, 그죠?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중심별이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는 우리한테 오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걸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요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시선 속도.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거. 그게 얼마냐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다시요. 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 속도가 이제 1이라면, 이게 1이라면, 그래요. 그럼 이제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다. 이거보다 이게 좀
사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작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이 성분을 구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이 성분의 요거 구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 행성이 여기 왔을 때는요, 중심별이 이제 여기서 옆으로 망가요. 우리한테 다가오거나 접근하는 게 없어요. 여기 오면 중심별의 속도는, 시선 속도는 0인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돼요. 요거 구하는 건데 사인 2분의 1이기 때문에 반인 거죠. 사인 30도이기 때문에 2분의 1인 거죠. 반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선의 파장 변화 크기는 행성 A를 지날 때가 A' 지날 때보다는 A를 지날 때가 2배다. 여기서 A는 온전한 속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별을 일로 가는 거죠. 여기는 그거의 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30도가 됐을 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꽤 높은 건데 낚인 것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아주 간단하게 그냥 혹시 또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사설 같은 데서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중심별이 일로 가고 있을 때 행성은 그보다 빨리 가야 돼요. 공전 주기가 같은데 이건 요만큼 돌 때 이거 이만큼 돌아가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속도를 1이라고 하면 행성이 여기 있을 때 이 속도는 0이 되는 겁니다. 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접근이나 후퇴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중심별의 속도 여기서 이제 1이라고 하면 그러면 중심별의 속도 여기서 0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 30도는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2분의 1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도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어요. 그림과 나다는 각각 쉐이퍼트나 퀘이사 전파나 영상 나타낸 것이다. 관하는 가시광선 영상이고 다는 가시광선과 전파를 관측해 합성한 영상이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진짜로. 근데 이거 좀 교과서를 약간 뛰어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건 이제 쉐이퍼트나고요. 퀘이사고 전파은하고 그래요. 자, 기억. 가와 다의 은하중심부 별들은 회전축은 관측자의 시선방향을 일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본 모습이죠. 원래 은하가 이렇게 있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면 지금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시선방향과 회전축이 일치하는데 이거를 이제 90도 돌려놓으면 돼요. 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다는요. 전파은하는 원래 가시광선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주로 타원 은하로 보입니다. 가시광선으로 보면요. 옆에다가 하나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중심 핵이 있는데 그게 타원 은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파를 보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Z가 있고 여기 이제 로브가 있어요. 로브가 있고. 그럼 Z가 빠져나오는데 이게 에너지 흐름인데 왜 빠져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빠져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은하들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이쪽으로 끌려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그게 에너지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이렇게 뿜어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축의 방향이 우리가 시선 방향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옆에서 보고 있는 거죠. 옆에서. 회전 방향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좀 그 자세하게 실려지진 않은데 하여튼 문제를 낸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는 좀 학생들이 많이 틀렸겠다. 풀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회전치 않은 관측의 시선 방향이 일치한다. 그랬는데 기억은 땡이죠. 다가 아닌 거예요. 이거 쓸게요. 니은 보기 보겠습니다. 각 은하의 전체 해발기분의 중심부의 밝기는 나의 은하가 가장 크다 그랬는데 이건 전체 해발기분의 중심부의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죠. 일단 탈락이고요. 나는 가와 나 중에서 원래 쉐이퍼트 은하의 특징이 뭐냐면 밝은 중심핵과 그다음에 넓은 방출선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중심핵이 밝은데 주변은 어두워요. 주변은 어둡습니다. 근데 이제 이 퀘이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밝기가 거의 너무 멀리 있어서 별처럼 보이잖아요. 특히 중심부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은하 전체 밝기분의 중심부 밝기는 이제 중심부가 굉장히 밝으니까 거의 별처럼만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퀘이사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니은 보기 맞는 얘기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다의 Z는 은하의 중심에서 방출되는 별의 흐름이 아니고 고에너지의 흐름인 거죠. 디귿은 땡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나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교과서에 자세하게 실리지 않은 그런 부분을 문제를 낸 건데
지금이라도 잘 알아두면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대서양의 해수순환의 모식도를 나는 기역과 니은에서 형성되는 각각의 수계를 수원연분도의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기역은 뭡니까? 기역은 여기 그린란드가 있는데요. 북대서양 심층수. 니은은 뭡니까? 니은은 그래요. 외대래에서 만들어지는 남극저층수. 누가 더 무거워요? 남극저층수가 더 무겁죠.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남극저층수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B, 이 수원연분도에서는 여기가 항상 밀도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B가 남극저층수겠네. A는 북대서양 심층수겠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자, 기억 볼까요? 니은에서 형성되는 수계는 A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니은이 남극저층수이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밀도가 큰 B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억 땡이고요. 니은 A와 B는 심층에서 산소 공급한다. 그렇잖아요. 계속 얘기했죠. 이 북극과 남극에서 가라앉은 이 극지방에 가라앉은 이 물들이 우리가 이제 그 심해층을 이루는 그게 바로 이제 북대서양 심층수나 남극저층수 같은 거. 찬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용존 산소량도 좀 밑으로 내려가면 많아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디귿 보겠습니다. 심층순환은 표층순환보다 느리다. 굉장히 느리죠. 하지만 양은 많고. 표층순환은 꽤 빠른데 양은 적고. 그 두 개가 순환을 잘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서 공급을 해주고 양이 많지만 천천히 내려가고. 그래서 평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는 얘기 있고요.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0번까지 풀어봤는데 지구과학은 사실 뒤쪽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모여있죠. 앞에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은하 문제, K사 나오는 그 은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중심별 주위로 돌아가는 행성 문제에서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그런 문제 나오면 꼼꼼하게 잘 보시면 되고요. 이 뒷장에 있는 11번부터 20번까지는 조금만 쉬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는 지구의 플룸 구조 모식도이고 나는 판의 경계 열중형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기역에서 리을은 플룸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고 이들의 대략적 위치는 각각 나의 A에서 D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돋보기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 차가운 플룸이 내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플룸이 올라가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옆으로 삐져나온 것들이 열점이고 이런 데는 해령이 되겠죠. 들어가는 곳이 섭입대인데 기역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이 차가운 플룸이 제대로 내려가는 곳이 잘 보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시아 대륙의 중앙 고원 분지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다. 차가운 플룸 그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보자면 A는 갈라지는 곳이죠. 홍해 열곡대가 있는 곳이고 발산형 경계예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C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열점 있죠. 이렇게 열점이 있는 거 점시켜 있는 거. 이쪽은 해령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좀 그림을 보고 생각해 주시고요. D는 해령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기역에서 A는 기역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A는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니은이나 리을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역은 땡이고요. 니은 보기.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열점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판의 내부에 있는 거고 판이 움직이는 겁니다. 밑에 멘틀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열점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니은도 땡이고 디귿 보겠습니다. 대규모의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부에서 생성된다. 그랬습니다. 대규모의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부에서 원래는 이제 차가운 플룸이 밑으로 내려가서 외핵까지 갔다가 이동하면서 외핵의 열을 받아 뜨거워지면 상승하는 곳이 뜨거운 플룸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외핵과 내핵, 멘틀의 경계부에서 생성된다.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도 풀만한 문제였어요. 질량이 서로 다른 별 A, D의 물리적 성질을 그림은 별 A와 D를 H할 때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 광도를 광도가 룩스거든요. 솔라 룩스라고 L솔러라고 표현한 건데요. A와 D는 있고 B를 찾아봐야 되겠네요. B는 표면 온도가 3500K 이쯤입니다. 이쯤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도는 10의 5승? 이쯤 되겠네요. 이쯤에 있는 별입니다. 이게 B가 되겠고요.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2만 K면 꽤 높은 건데요. 2만이면 이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도 같은 경우에는 10의 4승.
주기율성인데. 그죠? 네. C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그랬어요. 기억. A와 B는 적색거성이다 그랬습니다. 적색거성은 요쯤 어디 있는 걸 텐데. A와 B는 주기율성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주기율성이 이쪽으로 변해가는 그런 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땡이고요. 니은 반지름은 B, C, D이다 그랬는데 이쪽에 거성 계열이 반지름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성이고 백색여성이 제일 작은 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디귿 CNI는 태양보다 적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태양이 온도가 6000K 정도 주기율성이거든요. 그러면 자, 태양 정도 나이가 됐다. 시별이. 그렇다면 어떻게 됐어요? 주기율성에서 벗어나야죠. 빨리빨리 진화하는 별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여기 남아있다. 태양보다 나이가 좀 적은 주기율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CNI는 태양보다 적다. 이것은 맞는 얘기. 큰 주기율성일수록 빨리빨리 진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개 같은 주기율성인데 큰 주기율성은 그럼 작은 주기율성보다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있는 거고 태양 정도 나이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13번. 이거 어렵죠. 14번. 이게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많이들 친구들이 헷갈려 했거든요.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킬러 문제로 자연축 경사가 혹은 공정궤도 26일 변화 혹은 해차운동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건 이제 자전축 경사 문제가 나왔는데 자, 자전축 경사각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두 글자로 하면 계절, 세 글자로 하면 연교차, 9글자로 하면 태양의 남중 고도 차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에서 선생님이 이거 이제 설명을 해줬었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둬야 한다 하면서 자, 특히 이제 태양의 남중 고도가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태양의 남중 고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봄, 가을 그냥 이렇게 들어와요. 봄, 가을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남중 고도라는 게 여름에 높게 나타나고 겨울에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각도 차이가 얼마냐면 23.5도씩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졌다. 예를 들어서 25도가 됐다. 그럼 여름엔 더 높게, 겨울엔 더 낮게.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졌다. 그래서 20도다.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봄, 가을은 일정하니까 여름엔 좀 이렇게 낮아지고 겨울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였거든요. 그런 건 알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제 많이 생각해 봤던 거고요. 기억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남이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다 그랬는데 현재보다는 니은이 지금 자전축 기울기가 니은이 큰 상태예요. 기억은 자전축 기울기가 작은 상태고요. 그러면 연교차는 니은이 때가 큰 겁니다. 이건 북반구 남반구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죠.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니은 시기보다 작다. 이 큰데 연교차 큰데 이건 작으니까 현재는 작다.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니은 보기 보겠습니다. 북위 30도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 고도는 현재가 기억 시기보다 높다 그랬는데 기억보다는 지금이 자전축 기울기가 커요. 그래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 고도, 자전축 기울기가 크면 25도면 겨울철 태양의 남중 고도가 제일 작은 건데 현재가 파란색이고요. 자전축 기울기가 기억은 작았거든요. 검은색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기억 시기보다 높다 그랬어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 고도, 남이 30도에서 현재가 기억 시기보다 높다 그랬는데 이 기억 시기는 자전축 기울기가 작은 거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현재가 어때요? 낮고 기억 시기가 더 높아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현재가 높다. 얘는 땡인 겁니다.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지구에 입사하는 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많다는데 이거는 같다예요. 같다. 아무리 자전축이 변해도 평균 에너지는 이거랑 똑같거든요. 봄, 가을이랑. 여름철에 많아지면 겨울철엔 그만큼 작아지고 여름철에 줄어들면 겨울철에 그만큼 많아지고 이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량이 변하려면 태양과의 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태양계 평균 거리는 또 일정한데
여름엔 더 멀어지면 겨울엔 더 가까워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연기차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지구에 흡수하는 평균 태양 복사 에너지량, 그럼 또 이 평균 거리는 또 이 공전궤도 20mm 변해도 같습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한번 이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전궤도 20mm 커졌다. 가까운 데도 가까워지고 먼 데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평균 에너지량은 가까운 만큼 이거 멀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차 운동도 마찬가지. 자전축의 방향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세차 운동 평균 에너지는 똑같아요. 지구와 태양으로부터 1년 동안 받는 평균 에너지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름과 겨울에 받는 거 그럼 이제 거리가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따져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만치 않아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 자연축 경사각이나 세차 운동, 공전궤도 20mm의 변화 이 세 개 중에 하나씩만 내거나 아니면 두 개나 세 개를 섞어서 내는 문제들은 구평과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여기서 사실 기본 개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문제풀이 강의니까 꼭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해야 1등급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디귿 보기 땡이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는 방사성 원소 X에 생성된 자원소 Y의 함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화성화 ABC에는 X와 Y가 포함되어 있으며 Y는 모두 X의 분계 결과 생성되었다. 현재 C에 있는 X와 Y의 함량은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C에 있는 X와 Y의 함량은 같다. 요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반감기 1회가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X와 Y 함량이 같은 거 50%, 50%씩 있는 거잖아요. 반감기는 1억입니다. 아, C의 나이 1억이구나. C는 나이가 1억. 그 다음에 암석의 생성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D가 첫 번째고요. 맨 밑에 깔려있죠. 다 덮여있고. 그 다음에 A가 관입을 했습니다. A가 두 번째예요. 아니, E가 그 위에 쌓인 다음에 A가 관입을 할 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를 C가 1억 년 때 관입했고요. 세 번째. 여기가 사실은 부정합인 거죠. 다 깎고 돌멩이들이 있고 그 위에 E가 쌓인 겁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이 B는 다섯 번째죠.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우개가 어디 갔지? 네. 맞아요. 사실 B는요,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B 잘 보면 이게 다 관입이잖아요. F가 다섯 번째로 쌓인 거고, 그 다음에 빈틈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다 변성받은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여섯 번째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관입한 거, 양쪽에 저촉 변성함이 다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순서를 찾기 좀 쉬울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기억에서요. D는 화폐석이 번성하던 시대에 생성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D는 1억 년보다도 앞쪽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죠? D는 첫 번째잖아요. 화폐석은 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0.66년 그 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1억 년보다 앞에 있으니까 화폐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억은 땡이고요. 신생대가 아니니까 니은 X의 함량분의 Y의 함량은 A가 B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X의 함량분의 Y의 함량이 크려면 X는 실제로는 점점 감소하는 거고 Y는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걸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A, B 중에서 누가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A는 두 번째로 생긴 거고 B는 여섯 번째로 생긴 겁니다. A가 나이가 더 많은 거죠. X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Y는 많이 증가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크다. 맞는 얘기고. 디귿 보기 보겠습니다. 암석의 생성 순서. 요거 조금 헷갈렸던 친구도 있을 텐데요. 그래요. D 다음에 이제 뭐가 틀렸어요? 여기서 D, A, C, E. D, A, C, E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F가 마지막이 아닌 거죠. 다섯 번째고 관입한 B가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니은만 답입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완화는 어느 온대지역 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 12시간경으로 작성한 지상일기도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일기기온은 A지점에서 관측한 기상요소를 표시한 것이다. 이거는 좀 쉽죠. 여기 보면 이제 온도가 20도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온도가 11도라고 써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가 온대지역 기압 맨날 나오면 선생님 이렇게 그려서 한번 풀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운데가 제일 따뜻한 공기고 여기서는 A지점이 찬 공기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온도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억 보기 볼게요. A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A점의 풍향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 지나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뀐다. 전선 통과 시 풍향 변화 시계 방향이죠. 이거는 뭐 다 맞았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랭 전선이 통과한 후 A에서 기온은 9도씨 하강하였다. 한랭 전선이 통과했기 때문에 20도에서 11도씨가 됐어요. 9도씨 떨어졌네. 맞는 얘기고. 디귿. 온난 전선면과 한랭 전선면은 각각 전선으로부터 지표상의 공기가 더 차가운 쪽에 위치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요것만 그리지 말고 모두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단면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단면. 가운데 따뜻한 공기가 있고 양쪽에는 찬 공기가 있고, 단면 나오면 이렇게 그려 생각해 보라 그랬죠. 여기가 뭡니까? 한랭 전선이고요. 여기는 온난 전선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온난 전선면에서 전선은 찬 공기 있는 쪽으로 기울어졌죠. 한랭 전선 쪽에서 전선은 찬 공기 있는 쪽으로 기울어졌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다른 얘기가 아니었어요. 말로 써놓으니까, 글로 표현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다면, 아, 이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죠.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A, B, C의 상대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빅뱅이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 추정에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암흑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흑 물질이고, 제일 작은 게 보물. 우리 눈에 이거만 보이죠? 보통 물질입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빨라졌어요. 이게 사실 왜 그럴까요? 이게 실제로는 그려본다면 처음에 빅뱅이 일어나자마자 직후에 10-0.35승 뭐 이렇게 훅 급팽창 쫙 일어나고 슉 감소했는데 지금 다시 팽창해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얘기예요? 가속 팽창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앞부분이 급팽창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기억.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C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굉장히 적었었는데, 사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편해요. 암흑 에너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에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진공 상태 자체가 암흑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이 추정한다고. 우주가 팽창하면 진공의 부분이 점점 늘어나니까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가속 팽창하는 거고요. 니은, 기억 시기 우주는 팽창하지 않았다. 팽창 속도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팽창은 해요. 훅 팽창했다가 팽창 속도가 줄어들다가 다시 훅 이렇게 팽창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한 점에서 대폭발 일어난 다음에 급팽창, 훅 팽창했다가 천천히 팽창하다가 다시 조금씩 빨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훅 늘어났다가 팽창 속도가 줄어든 것뿐이지 팽창 속도가 0은 아니잖아요. 0이면 팽창을 더 이상 안 한다는 건데. 알겠죠? 그래서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했어요. 니은 땡이고요. 디귿. 우주 팽창에 미치는 B의 영향은 그랬는데, 이제 B는 암흑 물질이기 때문에, 암흑 물질 그럼 중력이 떠올라야 돼요. 암흑 에너지 그럼 미는 힘, 청력이 떠올라야 되는 거고, 중력은 이제 이렇게 팽창 속도를 줄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암흑 에너지가 비율이 이때부터는 중력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암흑 물질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가속 팽창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암흑 물질이 미치는 영향이 작은 거고, 자, 디귿은 그래서 땡이 되는 거죠. 니은 시기에 암흑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17번입니다. 그림과는 우주론 A에는 우주의 크기를 나는 우주론 B에는 우주의 cường 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우주 팽창을 설명하는데, 우주론이 두 개가 있어요. 대폭발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있죠. 근데 이렇게 훅 급팽창도 하고, 기억은 사실 급팽창입니다. 이게 이제 대폭발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급팽창도 하고 점점 팽창하고. 대폭발 우주론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커지고 더 커지고는 다 똑같아요. 커지고 더 커지고는 다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물질들이 있다면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정상 우주론은 이제 물질들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도 같은 밀도만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일정한데 온도도 일정해요. 질량이 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 우주론의 포인트입니다. 다시 대폭발 우주론이 맞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기억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양쪽 반대편 지평선에서 거의 같게 관측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우주의 지평선 문제인데,
사실 대폭발 우주론에서는 그거 설명 못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개념 설명한 시간은 아니지만 우주의 맨 끝은 빛의 속도로 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빛은 빛의 속도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면 여기 못 갑니다. 여기서 나면 여기 못 가고 균질하지 않아야 돼요. 우주 배경 복사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균질하게 섞여 있었는데 갑자기 훅 커진 거다. 급팽창으로. 균질한 상태도 커졌기 때문에 어디서는 균질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식에 일어난 급팽창으로 설명하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설명해? 우주의 평탄성 문제. 이제 균질한 거 말고 이제 평탄성 문제. 우주는 평평하게 관측이 되는데 너무 급팽창했기 때문에 평평하게 관측이 되는 거. 또 하나가 자기홀국. 그런 것들이 자기홀국이나 아니면 우주의 지평선 문제, 그다음에 우주의 평탄성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대폭발 이론으로 설명 못하는 거기 때문에 급팽창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죠. 거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기억은 맞는 얘기고 니은보기 보겠습니다. A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거의 3대1로 관측되는 결과가 부합된다. 요거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가 뭐가 있어요? 허블의 법칙과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이라는 것과 또 뭐가 있죠? 우주 배경 복사. 그게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고 디귿 보겠습니다. 우주의 밀도 변화는 B가 A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건 우주의 밀도가 일정이에요. 근데 우주의 밀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죠. 기역에서 이 가가 우주의 밀도 변화가 큰 겁니다. 그 여기 이제 여기서 가는 우주론 A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A 우주론이고 B 우주론인데 A 우주론, 대폭발 우주론이 우주의 밀도 변화가 커야 되는 거죠. 점점 밀도가 계속 감소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B가 A보다 크다. 땡이고 정답은 기역 니은입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북반구 해상에서 관측한 태풍 하층의 고도 2km 수평의 풍속분포 나타낸 것이다. 이해된 설명을 오는 것만은. 자, 북반구는 우리나라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 문제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는요. 오답률 1위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선생님이 이거는 좀 맘먹고 냈네. 학생들 못 맞추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도 이건 찾았을 겁니다. 제일 바람이 센 곳이 태풍의 중심은 잡고요. 옆에 있죠. 이게 50입니다. 딴 데는 40인데. 오른쪽이 위험 반응이잖아요. 풍속이 세게 나타나는 거. 태풍이 지금 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른쪽이 위험 반응 되는 거구나. 여기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풍형 변화 이렇게 일어날 텐데. 요거는 아마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역의 태풍은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북서 방향으로. 그래서 기역은 땡이고요. 니은 보기. 태풍 중심의 해역에서 수온약층의 차가운 물이 융승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간모고에서 냈나? 선생님의 자료 분석에 있나 하여튼 그건데요. 위에서 본다면 태풍이 있으면 이제 태풍의 아랫부분은 바람이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은 바람 부는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전향력이 오른쪽 90도로 작용하니까.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물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가운데 물이 이거 채워주고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은에 맞는 얘기. 디귿도 헷갈려서 틀린 친구들이 많을 텐데 태풍 상층의 공기. 사실 이제 옆에서 그려본다면 태풍은 저기압 중심을 향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요. 저기압이니까 북반구잖아요. 반시계 방향 불어 들어갑니다. 쫙 불어 들어가서 위에서 불어 나가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이건 선생님이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태풍 그림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북반구이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불어 나갈 때 오른쪽으로 휘어야죠. 전향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어 나가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야 되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땡인 거예요. 답은 니은만 답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죠? 사실 기억은 맞출 수 있었는데 니은도 조금 생소했고 용승이라는 개념을 태풍 용승을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요.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에서 태풍 용승도 심화 개념인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풍에서도 용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압에서도 용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디귿 보기가 정말 생소했을 것 같아요. 그림은 본 적 있지만 위에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래요. 굉장히 꼼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진부하고 너무 지엽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언이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디귿 보기는 구평이나 수능에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한 번만 그냥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만점짜를 걸러내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죠. 디귿복이 틀린 친구들은요. 19번. 그랭가와 나는 주기열에 속한 별 A와 B에서 우세하기라는 핵융합반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거는 뭡니까? 많이 봤죠. CNO 순환반은 태양 질량보다 이제 무거운 별이죠. 그죠? 1.5배보다 무거운 별이고요. 태양 질량에. 그 다음에 이거는 PP 반응. 그래요. 이건 뭐 우리 많이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맞았을 거라고 생각한 내부 온도는 CNO 순환 반응이라는 주기율성이 높은 거고요. 탄소나 산소나 질소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반응에 관여하진 않아요. 촉진만 시켜주고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촉매에 대해 맞는 얘기고 디귿. 가와 나에 의해 별의 질량 감소한다. 주기율성에서 사실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 둘 다 똑같이 4개의 수소가 1개의 헬륨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질량 결손이 일어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질량 감소한다.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주기율성의 핵융합 반응이 그거거든요. 수생융합 반응이라는 게. 디귿복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인데, 정말로 20번도 이제 오답률 2위예요. 18번이 오답률 태풍 1위였고, 이거 오답률 2위인데, 이거 정말 마음 먹고 낸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그래요.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동안 태평양 적도 부근의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기상위성, 위성에서 관측하는 거 2가지 딱 배웠거든요. 가시 영상이 있고요. 적외 영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밝게 나오는 게 구름이 두꺼운 구름. 적외 영상 같은 경우에 밝게 나오면 높은 구름. 왜 밝게 나오게 만들어? 높은 구름은 이게 저온이거든요. 저 위에 온도가 낮아요. 에너지 조금밖에 안 내요. 고온의 물체일수록 에너지 많이 내잖아요. 에너지 조금밖에 안 내요. 그래서 그걸 밝게 처리를 한 거예요. 높은 구름 밝게 그 영상에서. 적외선 어차피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적외선 사진을 찍으면 사람 눈에 보이도록 바꿔줘야 되거든요. 우리 눈에 밝게 보이도록 그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두우면 어둡게 나오는 거는 낮은 구름인 거고 낮은 구름은 고온이거든요. 낮은 데 있으니까. 사실 기상위성에서 적외 영상, 적외선으로 관측하고 적외선 방출하는 건 요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읽고 이거겠지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천재입니다. 출제자가 너무 많이 건드렸어요. 너무 많이. 이거를 갖다가 한마디만 해줬다면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구름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다. 구름에서 방출되는. 그걸 써줬으면 이 생각을 했을 텐데 좀 아깝습니다. 근데 물론 기억보기에 그 얘기가 있긴 해요. 기억보기에서 동태평양에서 두꺼운 저근형 구름의 발생이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자,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엘니뇨와 라니냐 문제구나 라는 거는 일단 감을 잡았을 텐데, 그럼 엘니뇨와 라니냐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평상시죠, 평상시. 평상시에 이거는 이제 거의 눈 감고 그릴 수 있지 않나요? 워낙 많이 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동태평양, 페루 앞바다, 서태평양, 인도네시아나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 곳. 여기 이제 무역풍이 잘 불어가고 공기 내려오고 고기압, 저기압. 구름이 많이 생기는 건 여기죠. 공기 상승하기 때문에 저군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찬물 올라오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지금 뭐냐면 이쪽이 동태평양 쪽인 거예요. 이쪽이 서태평양이고, 이거 100도 웨스트 보고 서태평양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동태평양, 서태평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항상 X축과 Y축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Y가 이제 뭐냐면 어느 해 Y에 시작된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 동안 적외선 방출 복사 이제 편차가 나타낸 것인데, 어느 해 7월, 10월, 그 다음에 1월, 4월, 7월이에요. 근데 쭉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값이 크게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60이라고 써 있어요. 에너지 조금 나온다. 바닷물이 아니죠. 실제로 출제자가 의도하는 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기상위성으로 적외선 방출 복사를 관측했다.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선생님,
바닷물도 적외선이 나오잖아요. 나오지.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뭘로 관측할까요? 해양 관측 위성으로 관측하는 거예요. 기상위성이잖아요. 기상위성. 구름을 관측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는 자, 이 저군이 구름 꼭대기가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죠? 이쪽에 저군이 많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N은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색깔로 따지는 것도 아니고 저원이면 N은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이쪽이 많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건 아니냐입니다. 근데 이쪽이 마이너스잖아요. 야, 여기가 아니고 있잖아.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어갖고 여기서 공기 상승해서 여기서 높은 구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저온 N은 조금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 저기서 저온 물질 조금밖에 못 내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엘니뇨시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면기압 편차는 이제 알잖아요. 이건 이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 위치한 각 지점의 해면기압 편차를 나타낸 것인데, 가해 시기는 나의 기억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시기가 지금 엘니뇨 시기거든요. 엘니뇨 때는 이쪽이 뭐가 돼? 상승기류. 페루 앞바다 쪽이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동태평양이 저기압이에요. 기압 편차가 낮아야 돼요. 여기가 동태평양이고 여기가 서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고기압. 건조기후. 산불 나고 막 그죠? 가뭄 들고 그런 겁니다. 이쪽이 홍수나고. 자, 그러면 평년을 비교할 때 기억. 동태평양에서는 두꺼운 구름이 많아지는 거죠. 구름 꼭대기가 높이가 높아지니까 온도가 낮은 구름에서는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는 얘기고요. 저군형 구름의 발생이 줄어든다. 맞는 얘기가 아니고 기억이 땡이죠. 저군이 많이 생긴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많이 생긴다. 설명은 잘해놓고. 니은 워커순환은 평상시에 돌아가는 이게 워커순환이에요. 이게 워커순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면 워커순환이 약해진다. 맞는 얘기고. 디귿 보겠습니다. 나의 A는 서태평양에 해당한다. 그래서 A는 서태평양. 그래서 이제 고기압으로 변하는 것이고 엘니뇨 때니까 B는 원래 고기압인데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은 저기압으로 바뀌는 거죠. A는 서태평양에 해당한다가 맞는 얘기였습니다. 20번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보고 생각한 거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맞았을 줄 알았는데 해답지를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한 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기상위성과 기억보기를 가지고 구름의 두께 연결시켜서 푼 친구가 있으면 거의 천재고요. 그래서 18번과 20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틀리게 하려고 만점자를 내지 않게 하려고 아마 마음먹고 만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나온다면 맞을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선생님이 늘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이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구평과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 안 나왔던 게 뭐가 있을까요? 나올만 한데 안 나왔던 거.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 나오는데 나올 만한 거. 자, 후퇴 속도, 적색 편이량, 허블의 법칙. 이거 구평과 수능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V의 HR과 그 다음에 은하의 후퇴 속도. 은하의 후퇴 속도 같은 경우에 V는 HR도 있지만 V는 원래 파장분의 관측 파장 빼기 원래 파장 델타람다라고도 하죠. 곱하기 광속 두 개 가지고 푸는 거. 구평이나 수능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지구 기후변화 외적 요인이 있죠. 그 부분에 이제 자전축 기후 이번에 나왔지만 세차 운동, 공정궤도 이심률까지 결합시켜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태양 복사, 지구 복사, 복사 평형을 이루는 문제들 수치로 따지는 거 까다롭게 낼 수 있는데 그거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공부해 두시면 다음에는 훨씬 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6평보다는 9평보다는 수능이 훨씬 더 잘 나올 테니까 선생님 그 강의 기본 개념 다시 한번 잘 다져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저 문제풀이 아직 봤는데 잘 모르겠던데 그런 지금 기본 개념 다져주시고 난 기본 개념을 열심히 돌려봤어요. 선생님 3번 봤는데요. 그럼 이제 자료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슴목에 모의고사라든가 그런 것들 잘 따라오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 EBS의 연계 교재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세하게. 알겠죠? 그러면 충분히 될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